네, 이번에는 취재기자와 함께 오락가락 장맛비 상황과 전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김민경 기상재난 전문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우선 밤사이 강수부터 좀 확인을 해볼 텐데 원래 경기 북부에 시간당 80mm 강한 비가 내릴 걸로 예상이 됐는데 실제로는 북한에도 집중이 됐어요. 네, 이 장맛비는 정체전선의 위치가 조금만 달라져도 비가 오는 곳이 크게 달라지는데요. 이 북쪽에서는 찬 공기가 내려왔지만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예상보다 조금 더 강하게 세력을 유지하면서 이 정체전선이 북쪽으로 올라갔고요. 비구름도 함께 이동했습니다. 이 영향으로 강한 비구름도 이 서울보다 30km가량 더 북쪽에서 발달하면서 이 경기 북부보다 북한 쪽에 강한 비가 집중된 겁니다. 네, 그래도 우리나라에도 비가 강하게 온 곳들이 있는데 인천 강화에 아침에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됐다고요? 네, 오늘 아침 7시 45분쯤 인천 강화군 서도면에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이 지역에는 1시간 동안 57.5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렸고 3시간 누적 강수량도 90mm를 넘으면서 재난 문자가 발송됐는데요. 특히 이곳은 지난주 토요일에도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됐던 곳으로 불과 사흘 만에 재난 문자가 2차례나 발송될 정도로 강한 비가 반복해서 집중됐습니다. 네, 사실 요즘 우리 긴급 문자 좀 자주 받잖아요. 그래서 문자 종류도 좀 헷갈리는데 재난성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있고 이 재난성에 빠진 호우 긴급 재난 문자 두 가지가 다른 거죠? 맞습니다. 이 재난성 호우 긴급 재난 문자는 이 기후 위기로 극한호우가 잦아지면서 기상청에서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최고 단계의 호우 경보입니다. 일반 호우 긴급 재난 문자보다 훨씬 강한 비가 짧은 시간에 집중될 걸로 예상될 때 발송되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대구 수성구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발송됐습니다. 기준은 다르지만 이 두 문자 모두 생명과 직결되는 위험을 알리는 경보인 만큼 문자를 받았다면 하천변이나 지하차도 등 위험 지역은 즉시 벗어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문자를 소홀히 하면 안 되겠고요. 오전에 경기 북부를 중심으로 좀 다 빗줄기가 굵어진 곳도 있었는데 지금은 좀 어떤가요? 네, 비구름의 이동을 볼 수 있는 레이더 화면 보실까요? 네. 이 새벽부터 아침까지 접경 지역을 지나던 비구름대가 오전에는 이렇게 좀 남쪽으로 내려와서 수도권과 강원, 충남 일부까지 확대되면서 한때 호우 경보까지 내려졌습니다. 지금은 이 비구름이 이렇게 산발적으로 분포하면서 이 중부지방 곳곳에 약한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예, 어제도 중부지방에는 비가 꽤 많이 왔잖아요. 이렇게 강한 비가 내리는 이유가 뭐죠? 네, 다시 한번 화면 보실까요? 일기도를 보시면 우리나라 부근에 정체전선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북태평양 고기압인데요. 이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남서쪽에 따뜻하고 습한 수증기가 계속 유입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북쪽 상층에서 이 차고 건조한 공기가 한 번씩 내려오면서 이 두 공기가 충돌을 하고 있는데요. 이 찬 공기가 강하게 내려올수록 따뜻한 공기와의 충돌이 커지면서 이 비구름도 압축되고 길게 이렇게 발달하게 되는데 그게 오늘 새벽에는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그리고 북한에 걸쳐 있었던 겁니다. 네, 중국 상하이에도 큰 비가 내렸는데 이 중국에서 발달한 비구름들이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주는 건가요? 네, 중국 상하이에도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이 연못이 넘치고 거리에는 카약이 등장할 정도로 침수 피해가 컸습니다. 예. 다만 상하이에 있던 비구름이 그대로 우리나라로 몰려와서 물폭탄을 쏟는 건 아닙니다. 이 정체전선은 수천 킬로미터에 걸쳐서 길게 형성돼 있는데요. 이 전선을 따라서 따뜻하고 습한 수증기가 편서풍을 타고 서쪽에서 동쪽으로 그러니까 대기의 강처럼 계속 흘러오게 됩니다. 이 비구름은 이동하면서 약해졌다가도 우리나라 상공에서 찬 공기를 만나면 이 꺼진 불이 다시 피어나듯이 다시 강해질 수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는 이 많은 수증기와 북쪽의 찬 공기가 만나면서 비구름이 다시 커졌던 상황입니다. 네, 이번 비는 고비를 넘긴 것 같은데 내일도 또 비가 예보돼 있잖아요. 이번에도 중부지방을 조심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이 정체전선에 동반된 비구름대가 북동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오늘은 대체로 비가 잦아들었습니다. 다만 정체전선이 중부지방 부근에서 다시 한번 활성화되면서 내일 새벽 수도권과 강원을 시작으로 비가 내리겠는데요. 다만 이번에는 어제와 오늘만큼 강하지는 않을 걸로 보여서 수도권과 강원, 충청 그리고 경북에 최대 60mm의 비가 예보됐습니다. 네, 그럼 내일이 끝이 아니라 이번 주 내내 비 예보가 있다고요? 네, 이 남부는 주 후반에 비강 소강 상태를 보이겠지만 이 중부는
토요일까지도 비가 계속 예보가 됐는데요. 이 정체전선이 계속 우리나라 부근을 오르내릴 걸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 계속해서 비가 내리는 건 아니지만 네.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면서 주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정체전선의 위치가 조금만 달라져도 이 강한 비가 쏟아지는 지역이 바뀔 수 있는 만큼 비가 잠시 그쳤다고 안심하기보다는 이번 주 내내 이 최신 예보를 확인하면서 대비를 이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예, 많은 지역에서 비 피해가 컸는데 또 경남 일부 지역에서는 마른 장마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잖아요. 같은 장마인데 왜 이렇게 다른 걸까요? 네, 화면 다시 보실까요? 이 장마가 시작된 6월 30일부터의 누적 강수량인데요. 이 붉은색은 400mm 이상 내린 지역으로 수도권과 강원, 충청과 경북 일부, 그리고 전북과 제주 산간에 집중돼 있습니다. 특히 이 충남 계룡 지역 같은 경우에는 누적 강수량이 이미 500mm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이렇게 경남 지역을 보시면 이렇게 대부분 파란색으로 표시가 돼 있습니다. 이 울산은 28mm, 그리고 밀양은 24.4mm로 장마 기간 내내 내렸던 비가 30mm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지역에는 1시간 만에 70에서 80mm 안팎의 극한호우가 쏟아진 곳들과 비교하면 정말 적은 양입니다. 이 정체전선이 주로 이 중부와 전북, 경북을 지났고요. 이 상대적으로 경남 지역은 정체전선의 아래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이 비가 내리는 시간이 짧았는데요. 앞으로도 이렇게 정체전선의 위치에 따라서 지역별 강수량 차이는 계속 커질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뭐 태풍 발생 가능성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 아직 태풍 발생한 거는 없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은 태풍이 발생한 게 없는데 예. 이 남쪽 먼 해상에서 이번 주 태풍의 씨앗인 열대요란이 발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화면 보실까요? 네. 일부 수치 예측 모델의 예측 결과입니다. 물론 아직은 변동성이 큰 상황인데요. 이번 주 후반 태풍 수준의 저기압이 이렇게 잇따라 발생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 만약에 태풍이 발생한다면 우리나라에 직접 오는지뿐만 아니라 이 동아시아 기압계를 어떻게 바꿀지도 중요한 변수인데요. 이 지난 9호 태풍 바비 기억하시죠? 예. 이 북상 과정에서는 폭염을 굉장히 강화시켰고요. 이후 중국으로 향한 뒤에는 남긴 비구름이 중부지방으로 유입되면서 강한 비바람을 뿌렸습니다. 이번 열대요란들도 이 진로에 따라서 이 장마와 폭염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만큼 이번 주 후반부터는 이런 기압계 변화도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장마가 언제 끝날지 관심인데 지금 종료도 늦어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올해 보통 장마는 이 7월 하순쯤에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장마도 언제 종료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다만 장마가 늦게 시작했다고 해서 반드시 늦게 끝나는 건 아닙니다. 이 장마 종료 시기는 해마다 편차가 큰데요. 중부지방 기준으로는 2021년에는 올해보다 늦은 7월 3일에 장마가 시작했지만 7월 19일에 종료돼서 오히려 더 일찍 끝났습니다. 반면 2020년에는 6월 24일에 시작했던 장마가 54일 동안 이어져서 8월 16일에야 막을 내렸습니다. 이 장마가 끝났다는 건 정체전선이 우리나라를 완전히 벗어나고 북태평양 고기압이 한반도를 안정적으로 덮기 시작했다는 뜻인데요. 하지만 지금은 정체전선이 계속 우리나라 주변을 오르내릴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이 기상청도 아직 장마 종료를 판단할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마 전망들 김민경 기상재난 전문기자와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